자, 레슨 04고요. 레슨 05가 됐네요. 레슨 05. 자, 여기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레슨 04에서 세로 만들기 HTML. 자, 좀 키울까요? 자, 레슨 04에서 마우스 오른쪽 HTML 대문자에 05 박스 모델 박스라고 할까요? 박스. 자, 오른쪽에다가 띄울까요? 자, 오른쪽에다가 띄워 놓을게요. 저렇게 영어, 한국어 이렇게 뜨는 거는 여기에 EN이라 그래서 그랬다 그랬죠. 좋고, 타이틀은 박스 모델. 제목도 박스 모델. 블럭의 박스 모델을 확인하자. 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div 안에 div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id를 클래스로 줄까요? 클래스를 박스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셔서 스타일 div인데 박스인 친구한테 색깔을 줄 거예요. 백그라운드. 자, 백그라운드. 자, 컬러라고 해도 되고 백그라운드라 해도 되고. 자, 이쁘게 빨갛게 해볼 거예요. 샵 FF0000. 자, 그런데 지금 박스가 표현이 안 되죠? 자, 요 밑에다가 써드릴게요. 자, UL의 li는 5개다. 자, 디스플레이가 블럭인 친구를 우리가 박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블럭. 속성의 요소는 컨텐츠에 의해서 높이가 결정이 돼요. 너비는 가로가 꽉 차는데 기본 너비는 브라우저 너비고 높이는 컨텐츠의 높이가 돼요. 자, 이런 거는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쓰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자, 이 박스에다가 내가 안에 컨텐츠를 이렇게 넣었어요. 안녕.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컨텐츠가 없으면 높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컨텐츠가 높이를 결정하죠. 그래서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높이는 자, 높이. 자, fit 컨텐츠 오토라는 게 되어 있어요. 오토. 자, 오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컨텐츠 높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컨텐츠 높이가 결정.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컨텐츠를 쓰면 컨텐츠에서 이렇게 높이가 결정되죠.
자, 그래서 너비는 그러면 뭘까요? 너비는 100%로 되어 있어요. 100%. 자, 오토가 의미하는 거는 뭐다? 컨텐츠의 높이. 그 다음에 100%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자, 이렇게 주석을 달게요. 자, 오토가 의미하는 것은 컨텐츠의 높이. 그 다음에 자, 너비가 의미하는 것은 브라우저의 너비. 100%가 브라우저의 너비라는 뜻이에요. 자, 요게 지금 두 개가 기본값이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엔터를 이렇게 쳐서 라인갱을 넣으면 라인갱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라인갱을 무시해요. HTML은 기본적으로 라인갱을 무시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HTML의 컨텐츠는 뭘 무시한다? 라인갱을 무시한다. 자, 만약 라인갱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여기 지금 엔터가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지 않아요. 라인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라인갱과 만약에 공백이 있다 그러면 라인갱 플러스 공백을 무시해요. 라인갱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엔터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라인갱 또는 엔터를 무시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컨텐츠를 써야지만이 자, 그것이 컨텐츠의 높이를 결정해요. 자, 만약 내가 여기서 엔터를 치고 자, 입력을 했어요. 자, 라인갱이 무시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라인갱이 무시돼요. 자, 그래서 박스를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div의 안에 div인데 박스인가? 자, 이 친구 emit은 누구랑 똑같아 보여요? CSS 선택자랑 똑같죠? CSS 선택자와 emit은 작성법이 같다. 자, 탭. 점. 자, 이번에는 내가 높이를 고정해서 한번 줘볼 거예요. 높이를 고정해서. 자, 그래서 이 박스가 정사각형이 되게 하고 싶어요. 자, 정사각형이 영어로 스퀘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박스인데 스퀘어라는 걸 하나 더 줄 거예요. 스퀘어. 자, 박스인데 스퀘어. 자, 클래스는 띄어쓰기로 여러 개의 이름을 줄 수 있어요. 자, 클래스는 띄어쓰기로 여러 개의 이름을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박스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스퀘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스퀘어이면 자, 위에다가 스퀘어이면 너비를 200px로 고정하고 높이도 200px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두 개 사이에 뭔가 여유가 없으니까 자, HR로 띄어쓰기를 할게요. HR. 자,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어요. HR로. 자, 200px, 200px 너무 크면
100px, 100px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높이를 오토가 아니라 고정을 하면 고정 크기가 돼요. 그쵸? 자, 높이를 고정하면 고정 크기가 된다.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디스플레이 블럭에 그냥 이제 블랙이라고 할까요? 그냥 블럭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블럭의 높이를 고정하면 지정하면 그렇죠? 지정하면 고정 크기로 바뀐다. 자, 근데 이 친구의 고정 크기인 이 친구는 자,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자, 어떤 성질이 있냐? 내가 여기다가 입력을 좀 길게 해볼게요. 자, 막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아무거나. 자, 조금 그냥 있는 대로 해볼까요? 나는 컨텐츠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친구를 계속 복사할게요. 복사. 자, 너무 많이 했네요. 자, 하나는 취소할까? 자, 높이를 고정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저기 HR로 띄울까요? 높이를 고정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컨텐츠가 밖으로 삐져나와 버리죠. 자, 높이를 고정하면 컨텐츠가 밖으로 나와 버려요. 그렇죠? 이 블럭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버플로우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 친구 때문에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자, 컨텐츠가 높이에 의해서 자, 높이가 고정돼서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면 이 친구는 뭐가 된다? 밖으로 튀어나온다. 선생님, 그럼 이 친구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오토기 때문에 내가 컨텐츠를 아무리 써도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요. 왜? 높이가 컨텐츠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없으면 안 나오고, 그렇죠? 있으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엄청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많으면 계속 내려오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컨텐츠가 브라우저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블럭의 속성이에요. 높이가 고정되면 컨텐츠가 밖으로 나온다. 자, 만약 내가 컨텐츠를 안으로 숨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오버플로우 속성을 지금 현재는 오토로 돼 있는 거예요. 오토가 아니라 오버플로우 오토가 아니라 죄송해요. 히든은 숨기는 거고, 자, 히든 이렇게 숨겨지죠, 그쵸? 숨겨지고 기본 속성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비저블. 자, 비저블. 자, 이게 기본 속성.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자, 이게 기본 속성이죠. 자, 컨텐츠가 블럭을 밖으로 벗어나와서 보이게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블럭을 밖으로 표시하고 싶으면 높이를 고정하면 되죠. 높이를 고정. 자, 근데 내가 숨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히든. 그러면 숨겨져요. 자,
숨겨져요. 자, 이게 블럭과 컨텐츠의 관계가 되는 거죠. 블럭과 컨텐츠의 관계. 자, 근데 내가 보고는 싶어. 그러면 스크롤을 쓸 수 있어요. 자, 오버플로우에 스크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스크롤이 이렇게 생겨요. 오. 얘는 컨텐츠를 숨기는 것. 자, 이 친구는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스크롤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다? 컨텐츠와 블럭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높이와 너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는 우리가 지정 안 해도 디스플레이 블럭인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블럭.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안 바뀌죠. 자,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너비는 100%, 높이는 컨텐츠 높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가 고정을 했어, 높이를. 너비도 고정을 했어. 자, 만약에 높이를 고정 안 하면 자, 자동으로 길이가 계속 늘어나죠. 그쵸? 컨텐츠가 오버될 리가 없어. 왜? 컨텐츠 높이만큼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내가 높이를 고정했어. 자, 높이를 고정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컨텐츠가 밖으로 보통 흘러나오죠. 비저블. 근데 내가 숨기고 싶으면 히든. 그다음에 보고는 싶은데 자, 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면 스크롤. 이렇게 스크롤.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왜 컨텐츠는 아래로 늘어날까요? 컨텐츠가 아래로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높이가 오토일까? 이유가 뭘까? 브라우저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스크롤로 진행하잖아요. 아래로 내려보기 때문이죠. 계속. 밑으로 늘어나는 컨텐츠를 계속 밑으로 내려서 보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우리가 스크롤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UI, UX라고 하는데 그냥 UI라고 할게요. 유저는 계속 내려다 보니까 컨텐츠도 어떻게 해요? 계속 밑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블럭은 계속 아래로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고정을 해버리면 그때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블럭 밖으로 표시할 거냐, 숨길 거냐, 스크롤로 표시할 거냐.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좀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컨텐츠 영역이죠. 자, 이 컨텐츠. 자, 여기다가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볼더라는 걸 줄 수 있어요. 볼더. 자, 볼더는 자, 너비가 있고요. 너비. 우리 어제 배웠던 거. 예를 들어 좀 굵게 OPX 했어요. 자, OPX. 자, 이 볼더는 색깔을 지정할 수 있어요. 볼더 컬러. 자, 조금 화려하게 파란색 해볼까요? 샵. 자, R은 앞에 거, G는 두 번째 거, 블루는 마지막 거. 자, 그 다음에 이 볼더는 스타일이 존재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솔리드로 기본 디자인 했더니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조금 더 굵게 해볼까요? 자, 10이 아니라
5가 아니라 10 이렇게 굵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너비 높이는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볼더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자, 100은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100일까요? 자, 볼더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을까요? 자, 이걸 자꾸 늘려보면 알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좀 무지막지하게 50으로 해볼게요. 50. 자, 정답이 나오죠? 볼더는 뭘 포함할 되지 않아요? 이 너비 높이에 포함되지 않죠. 그쵸? 자, 이 너비 높이는 디폴트 값이 컨텐츠의 크기예요. 위드와 높이는 컨텐츠의 크기를 얘기하죠. 자, 50, 50이 너무 크니까 제가 20, 20으로 다시 10, 10으로 다시 줄이고. 자, 근데 내가 너비 높이를 컨텐츠까지가 아니라 볼더까지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컨텐츠 너비를 볼더까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자, 그게 우리가 박스 사이즈라는 속성이 있어요. 박스 사이징. 자, 우리가 볼더 박스를 지정하게 되면, 자, 볼더 박스. 그러면 이렇게 볼더까지의 크기로 바뀌어요. 자, 기본 값은 뭐이겠어요, 이게? 컨텐츠 박스가 돼요. 얘 기본값. 그렇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볼더까지의 크기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요 두 개를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컨트롤 D 했어요. 아래로 내려서. 자, 우리가 박스 사이징을 뭘로 바꿔줘요? 볼더 박스로 바꾸면 위드 높이가 볼더까지의 크기로 바뀌어요. 컨텐츠 플러스 볼더까지 크기. 그냥 쉽게 볼더까지의 크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컨텐츠 박스는 기본값이죠. 컨텐츠 크기는 기본값. 여러분들 지정 안 해도 기본으로 존재하는 값. 이건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거. 자, 이런 거는 나중에 나왔어. 왜 나중에 나왔냐?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야, 아무리 봐도 테두리까지가 너비 높이야 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원창 많아서 그래서 볼더 박스라는 걸 나중에 도입해 줬어요. 박스 사이징은 나중에 도입이 됐다.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박스는 뭐다? 볼더까지가 위드 높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입된 박스 사이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거는 자, 지금 보면 볼더를 너비, 컬러, 스타일 따로따로 쓰고 있죠. 자, 이 스타일은 단축 문법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단축 문법. 그래서 볼더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볼더를 자, with 컬러 스타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OPX 자, 이번엔 그린으로 해볼게요. 샵 00 FF 00 그 다음에 이번엔 닷 이렇게 해볼게요. 대시 자, 이런 식으로 단축 문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두 개가 똑같은데 둘 중에 하나만 쓰라는 오류겠죠. 둘 중에 밑에 것만 쓸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축 문법이라 한다. 이것을 shorthand라고 불러요. shorthand. shorthand. shorthand.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줘볼 거냐? 패딩을 줘볼 거예요. 패딩은 뭐라고 했죠? 뱃살. 자, 제 뱃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패딩인데, 자, 오른쪽 패딩을 줄 거예요. 제 옆구리 뱃살, 라이트. 자, OPX. 자, 그럼 오른쪽에 뱃살이 생겨요. 근데 지금 너무 작아서 제가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이거를. 자, 이거를 200, 200으로 하고, 200, 200. 자, 지금 오른쪽 뱃살이 생겼어요. 자, 지금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뱃살이 생겼죠? 자, 이렇게 뱃살이. 자, 5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키워볼까요? 자, 오른쪽 뱃살을 10으로 할게요. 10. 자, 조금 더 커질까요? 자, 조금 더 커졌네요. 자, 좀 티가 안 나는데. 자, 이번에 왼쪽 뱃살을 좀 키워볼게요. 자, 패딩의 레프트예요. 자, 이번엔 더 크게 20 줄게요. 자, 지금 왼쪽 뱃살보다 오른쪽 뱃살이 더 크죠? 자, 위에다가 주고 싶어요. 자, 패딩의 자, 탑이에요. 30px. 일부러 차이 나도록 키우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위에 패딩이 생겼죠. 자, 아래쪽 패딩을 주고 싶은데 현재 이 컨텐츠보다 크게 써야지 좀 밀어낼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패딩의 바텀을 이게 주면 컨텐츠가 스크롤이라서 스크롤 생길까? 자, 50으로 줘볼게요. 자, 50에 지금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 자, 70으로 줘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죠? 자, 70만큼 길이의 바텀이 생겨서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길이가 모자라서.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랗게 뜨는 거는 뭐냐면 shorthand. 자, 줄여서 표기할 수 있대요. 자, 줄여서. 자, 한번 줄여서 표기해 볼게요. 자, 이것도 주석을 달고. 자, 패딩인데 자, 첫 번째 쓰는 거는 제가 알기로 탑. 그다음에 두 번째 쓰는 거는 레프트. 그다음에 세 번째 쓰는 거는 바텀. 네 번째 쓰는 거는 right로 기억해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맞나? 일단 70은 맞고 30은 맞고 지금 여기 지금 10, 20이잖아. 맞죠? 이게 자,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가 되네요. 그렇죠?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자, 써드려 볼게요. 탑, 그렇죠? 이게 사람 보는 기준이라서 그런가? 자꾸 헷갈리는데. 자, 이게 라이트, 그 다음에 바텀, 자, 레프트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친구를 더 줄여서, 자, 더 줄일 수도 있대요. 자, 위아래가 같거나 좌우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대요. 자, 위아래는 20px, 위아래는 20px, 좌우는 50px. 아, 패딩인데 포지션이 돼 있네요. 패딩. 자, 이렇게. 자, 다 같을 때도 있대요. 자, 다 같으면 한 방에 쓸 수 있대요. 자, 패딩으로 한 방에 50px 한 방에 이렇게 그렇죠? 자, 너무 스크롤 때문에 보기 안 좋으니까 20px로 줄까요? 20px.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정리한 거, 자, 밑에다가 써드려 볼게요. 자, 이 방향은 모든 것들이 방향이 있는 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자, UL의 LI가 4개다. 자, 여기다가 제목으로 방향 지정이죠. 방향 단축키. 단축. shorthand죠. 방향 단축. 자, 내가 예를 들어 하나만 썼다. 자, 패딩이 아니라 요게 패딩이 아니라 볼더 웨이트 두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있는 것에 하나만 썼다. 모든 방향. 자, 내가 2개를 썼다. 자, 2개를 썼다. 자, 앞에 거는 위아래 좌우는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위아래 좌우는 두 번째 거. 자, 3개 쓰는 것도 있어요. 자, 3개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는 위아래, 두 번째 거는 좌우. 근데 이제 자, 이게 위아래가 아니라 자, 위아래. 자, 위아래 좌우. 위아래 좌우. 이렇게 되는 게 3개. 그다음에 4개 다 쓰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자,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시계 방향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시계 방향.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자,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자, 방향이 있는 모든 단축은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볼게요. 시험. 자, 지금 볼더가 다 똑같이 두께가 있죠. 자, 볼더의 두께가 지금 다 똑같아요. 자, 볼더 두께를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볼더 두께를. 자, 이거 받아 쓰지 말고 쓰면 좋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면 되지 뭐. 그렇죠? 자, 볼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지금 볼더가 OPX로 고정이죠. 자, 여기다가 내가 볼더 두께를 방향으로 따로 줄 거야. 자, 볼더, 자, 웨이트에 탑이 따로 있고, 두께가, 잠깐만요. 볼더 탑 웨이트인가 봐. 자, 볼더 탑에 두께가 따로 있고, 그죠? 바텀에 따로 있고, 레프트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예 두께로, 자, 여기다가 OPX를 준 거죠. 자, OPX 줬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자, OPX, CPX 너무 큰가? 11PX, 7PX, 9PX, 11PX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렇게 되죠. OPX가 이제 무시되고 밑에 게 되는 거죠. 그럼 색깔도 따로 줄 수 있겠죠? 색깔도 따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대시드도 따로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shorthand 줄여서 쓸 수 있더라. 특이하죠. 자, 그래서 자, 컨텐츠는 여기까지일 수도 있고, 그렇죠? 볼더까지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보통 이 볼더까지를 컨텐츠라고 많이 지정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컨텐츠가 아닌 마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마진은 방향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마진은 내 바깥쪽 영역에 접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진. 자, 20px. 자, 이렇게 적을게요. 마진 20px. 그러면 이렇게 마진이 되죠. 자, 그런데 자, 나는 20px를 여기만 줬어요. 여기 20px. 근데 지금 자동으로 지금 이만큼 커져 있죠? 여백이. 나는 여기 오른쪽을 20으로 줬는데 여백이 자동으로 이렇게 커지잖아요.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오토라고 불러요. 오토. 자, 이 상태를 오토라고 불러요. 자, 이 상태를 오토라고 부른다. 20이 아니라 오토. 이 아니라 오토. 자,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실습하다 보니까 정리를 못하고 있네. 여튼 자,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내가 왼쪽에도 오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른쪽이랑 왼쪽 둘 다 오토를 주면 어떻게 될까? 그죠? 가운데 정렬이 돼요. 자, 마진을 내가 20으로 안 주고 오른쪽 왼쪽을 오토로 주면 가운데로 오더라. 짠! 그래서 블럭의 중앙 정렬은 마진 오토예요. 아이고. 디스플레이 블럭의 사이즈가 있는 디스플레이 블럭이죠. 이렇게 하지. 사이즈가 있는, 사이즈는 너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블럭의 중간 정렬은 뭘로 해요? 좌우 여백을 오토로 주면 된다. 이때 이 여백은 마진, 바깥쪽 여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스 모델이랑 컨텐츠랑 볼더랑 셔트핸드 이런 식으로 박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뭐 쉽지는 않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셔트핸드에서. 셔트핸드. 그리고 이제 요거 외우실 때는 머릿속으로 이걸 그리면 되죠. 저도 이제 종종 까먹는데. 자, 오른쪽, 라이트, 바텀, 레프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더라. 이렇게 여기가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가 되죠.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 아까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블럭의 요소는 너비, 높이로 높이를 결정을 자, 블럭은 이라고 하죠. 블럭은 블럭 요소는 기본 너비는 브라우저 너비. 자, 이게 100%. 그죠? 너비 100%. 높이, 컨텐츠 높이. 이거는 오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컨텐츠는 라인 계행을 무시해요. 자, 컨텐츠의 라인 계행을 무시한다. 자, 고동 크기를 바꾸면 컨텐츠가 밖으로 벗어나는데 이건 오버플로우가 뭐인 것인 거예요? 비저블인 거죠. 비저블.
자, 오버플로우는 컨텐츠가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컨텐츠를 보일 거냐에 대한 상태를 얘기해요. 자, 오버플로우는 뭐다? 컨텐츠가 블럭을 벗어났을 때, 나왔을 때 이렇게 하자. 어떻게 보일지를 결정. 자, 우리가 본 거는 비저블. 그 다음에 비저블인가요? 자, 좀 힘든가 봐. A를 쓰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히든, 그 다음에 스크롤 이렇게 봤죠. 스크롤. 자, 이렇게. 자, 블럭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냐? 블럭은 박스 모델의 컨텐츠 패딩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볼더 마진을 가집니다. 박스 모델은 컨텐츠 패딩 볼더 마진을 갖는다.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자, 볼더를 포함하나요? 볼더를 포함하지 않나요? 그렇죠. 볼더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비가 컨텐츠를 얘기하죠. 자, 박스 사이징이라는 게 속성이 있죠. 자, 박스 사이징은 왜 나온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더까지가 컨텐츠 영역으로 생각해서 박스 사이징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더 박스라는 걸 지정을 할 수 있죠. 볼더 박스. 자,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CSS를 개발할 때 오버플로우 요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자,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버플로우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자, 이 너비와 높이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돼요. 높이를 고정했을 때 컨텐츠가 밖에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걸 이해하면 오버플로우가 존재하는 이유를 자, 비저블로 할 거냐, 히든으로 할 거냐, 스크롤로 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자, 이 크기가 볼더까지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요 오버플로우가 되겠죠. 나머지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블럭의 박스 모델에서 컨텐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봤고 나머지 친구들은 우리가 shorthand 방향 단축을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자, 거의 대부분이 쇼트핸드예요. 자, 이것도 쇼트핸드, 이것도 쇼트핸드. 자, 이거는 뭐예요? 볼드의 너비, 볼드의 컬러, 볼드의 스타일. 그죠? 볼드의 넓이 중에서도 볼드의 탑의 넓이, 볼드의 오른쪽 넓이, 아래 넓이, 레프트 넓이 다 4개가 한꺼번에 적용이 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볼드의 탑 컬러, 볼드의 레프트 컬러. 자, 이런 식으로 컬러를 다 따로 지정할 수 있더라.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죠? 자, 여기 어떻게 컬러를 하고. 자, 레프트는 자, 그린. 자, 라이트는 퍼플. 탑, 라이트, 바텀. 바텀은 블루. 레프트는 옐로우. 짠! 이렇게 나오죠. 지금 현재 대시드 말고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간색이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복잡하게 뜬 이유가 아마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색깔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할 거고. 쉬었다 와가지고 우리 요것만 풀어주고 끝낼게요. 자, 요 과제 요거 홍길동 만드는 거 요것만 만들어주고 끝을 내볼게요.